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여서 자꾸 상대한테 맞춰서 말을 하게 되고 늘 남한테 맞게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이건 제 얘기입니다. 혹시 공감하는 분이 계신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소심한 성격 때문일까요? 소심한 성격은 남 눈치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 심리 실험에서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될 때 뇌를 찍어봤는데요.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곳에 신경이 켜졌다고 해요. 뇌 입장에서는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맞는 거랑 같은 신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집단에서 밀려나면 죽는 거였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위협으로 처리하도록 우리 뇌가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거는 소심한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또 한 실험이 있어요. 행동 실험인데요. 굉장히 민망한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를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들여보냈어요. 이 참가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도 안 됐어요. 우리가 느끼는 시선의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지? 이렇게 착각하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왜 없는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경보장치가 있어요. 편도체는 위협 신호가 생기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먼저 작동해요. 전전두엽은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따져보자 하는 곳인데 그 생각이 나기도 전에 켜지는 게 편도체인 거죠. 뒤에서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치면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거,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신경학적으로 이 반응은요, 90초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해요. 하지만 90초가 지나도 계속 불안하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게 문제죠. 내가 잘못한 건가? 표정은 왜 저러지?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만들어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도 잘 안 보고 또 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는 메타인지 때문이에요. 메타인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 이게 메타인지예요. 누가 나한테 차갑게 대할 때 순간 몸이 반응하는 건 본능이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먼저 보는 것. 그러면 그게 주관이 되는 거죠. 저도 여기에 딱 맞는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 빼고 다 수영을 잘하니까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수영이 나랑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너무 웃기죠. 몇 년씩 한 사람이랑 나를 비교했으니까요. 그 뒤로 시간이 좀 흘러서 배드민턴을 배웠어요. 배운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완전 초보인 분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본 뒤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그분은 자기가 헛스윙을 해도 규칙을 아예 몰라도 눈치도 하나도 안 보고 전혀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분명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나보다 훨씬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또 저랑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움츠러들지? 왜 잘 보이려고 하지? 잘 좀 못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답하기 시작했어요. 제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주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비교 대상이 나와 비슷한 수준일 때 가장 정확한 자기평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씩 수영한 사람이랑 초보인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 막 시작했을 때의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이든 요리든 공부든 뭐든 여러분이 그걸 어느 정도 잘하고 능숙한 편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한 초보자가 와서 막 서툴고 그걸 되게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못해? 저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 자신한테도 똑같이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런 에너지의 동기를 얻는 건 좋지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저도 전에는 남의 말에 안 휘둘리고 당당하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맨날 눈치 보고 남한테 맞춰주고 자신감 없고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 어느 정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요.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는 다음 두 가지를 꾸준히 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계속 질문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어제의 나랑 비교하는 것.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제가 뭘 잘 못해도 서툴러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어졌어요.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바꿨는데 이제 눈치를 보는 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이는 일도 말을 하고 나서 의뢰 걱정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관을 명확히 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깔끔하고 편해졌어요. 오늘 이 영상이 눈치를 많이 보고 남한테 자꾸 맞추고 그래서 당당해지고 싶으신 분들께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